가상의 공간으로 출근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만남을 갖고, 가상의 공간에서 쇼핑을 한다?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이기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그리스어인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영어 유니버스를 합한 말입니다. 사전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라 정의하고 있죠. 그렇다면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가상현실이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하는 공간이라면,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바타를 통해 사람들과 약속을 잡고 물건을 사는 등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공간이죠. 그런데 메타버스가 최근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메타버스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됐죠. 2003년에는 최초의 메타버스 게임 세컨드 라이프가 등장했는데요. 기술의 한계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도 메타버스의 일종인데요.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2006년 내지 7년에 활성화가 됐는데요. 이용자가 그렇게 확대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컴퓨터 사양을 굉장히 높은 것이 이유가 됐기 때문에 그 이용자가 파격적으로 증대될 수가 없었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 하루 이용자가 4천만 명이 넘습니다. 또 우리나라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는 가입자가 2억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와서 이 메타버스 이용자가 파격적으로 늘은 것은 그래픽 기술이 대폭적으로 발전이 됐고요. 또 5G가 상용화됐고 또 스마트폰이 발전됐다.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대폭 파격적으로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인지 가상 세계인지, 또 외부의 환경 정보인지 개인의 정보인지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배경에 가상의 사물을 겹쳐놓은 것입니다. 포켓몬고를 해봤다면 이미 증강현실을 경험한 겁니다. 라이프 로깅은 개인의 일상을 인터넷이나 스마트 기기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SNS 활동이 여기에 속하죠. 또 현실 세계의 모습을 가상 세계에 옮긴 세상을 거울 세계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다음 등의 길찾기 서비스가 거울 세계의 일종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실제처럼 느끼도록 시뮬레이션한 가상현실을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메타버스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BTS는 게임 포트나이트 안의 공간에서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무려 5억 명이 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블랙핑크는 또 다른 메타버스 공간인 제페토에서 팬사인회를 개최했는데요. 4,600만 명이 사인회에 참여하며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음악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구찌는 제페토에 구찌 빌라 월드를 구축했습니다. 60여 종의 아이템을 출시하고 신상품 일부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개했죠. 뿐만 아니라 로블록스에는 디지털 전용 가방을 출시했는데요. 실물이 없는 이 가방의 가격은 $10였지만 구매자들이 재판매하여 $4,115에 거래됐습니다.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마인크래프트 게임 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와대와 흡사한 공간을 만들어 대통령 내외 부부 캐릭터가 아이들을 맞이했죠. 인하공업 전문대학에서는 지난 10월
메타버스 공간에서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학 박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입시 희망자들은 24개 학과와 졸업생, 주요 취업처 등을 둘러보고 1:1 입시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진정보통신의 전략사업부에서는 신입 경력 사원들이 메타버스 공간에 모여 타운홀 미팅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메타버스에서는 기업 및 제품 홍보, 정책 토론, 교육, 콘서트 등 현실 세계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은 온라인상에서 화려한 그래픽과 아바타들이 뛰어다니는 그러한 그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즐기는 MZ세대가 게임과 관련성이 있는 메타버스에 열광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MZ세대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소비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뭘 만들고 생산하고 창조하는 활동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어떠한 콘텐츠가 유통이 되고 이게 또 칭찬을 받으면 거기서 굉장히 커다란 만족감을 얻는 것이죠. MZ세대가 소비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이들이 열광하는 메타버스는 산업의 구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터지 애널리틱스는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1년 460억 달러에서 2025년 2,800억 달러로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2030년 메타버스 시장이 1,74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죠.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자체 구축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신개념 공공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홍보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메타버스 산업에 직접 진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내년까지 메타버스 개발에 100억 달러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매장을 개장하는 것도 검토 중이죠.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메타버스 관련 상표 등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를 론칭했습니다. 네이버의 제페토가 꽉 잡고 있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려하였으나 온라인 소셜 모임을 특화하여 대규모 발표, 강의, 기업 회의 등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본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재계약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공간인 메타폴리스를 만들었는데요. 직원들은 실제 건물로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메타폴리스로 출근합니다. 총 30층 건물 중 4, 5층은 직원이 쓰고 나머지 층은 체험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죠. 사실상 메타버스 상에서의 임대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사실은 가상 공간 안에 만들어진 어떠한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모든 소비자들이 접속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사실은 MZ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40%에 가까워요. 그래서 인구의 비율도 높고 또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이를 먹어가면 사회의 아주 주도적인 허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구 계층이 됩니다. 그런데 이 MZ세대가 특히 이러한 메타버스에 열광을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나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메타버스와 한진그룹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미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물류 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회사인 GE 헬스케어에서는 AR 안경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물품의 위치, 수량, 이동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물품을 찾고 적재하는 데 최적의 위치를 추천해주죠. DHL은 창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AR 프로그램을 2015년부터 사용하여 생산성이 15% 증가하였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메타버스는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쇼핑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그 점포에 소비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으로 메타버스를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자기네 금융 상품을 또 알기 쉽게 전달한다든가 또 직원들 뭐 회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소비자로 하여금 얼마나 접속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머물게 할 것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기업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것을 소비자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기업의 브랜드 가치인가, 기업이 지향하는 미래의 가치인가, 그거를 먼저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다음의 미래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속 또 다른 지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시장이 숨어 있습니다. 현실만이 정답이 아닌 세상. 새로운 지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